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특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모레 끝납니다. 때문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영장 재집행이 이뤄질 거다 이런 관측 많았었는데요. 특검이 오늘 오전에 내일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또 전격 공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되면서 이 변호인 측과 소환 조사 일정 또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내일까지는 이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오늘 7일까지 유효한 상황이라 내일 김건희 여사 소환일과 겹치지 않도록 이르면 오늘 중 재집행이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변호인 측과 논의를 거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소환에 불응한다면 특검은 영장 유효 기간을 고려해 7일 집행에 나서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민이 보기에 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도 망신감인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지난주 금요일 1차 영장 집행 때 이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을 저항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죠. 또 이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의를 벗고 속옷 바람으로 있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발표는 왜곡된 것이다 이러면서 법적 조치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어제 저희도 속보로 간단히 전해드렸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나온 특검의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서 체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반박을 한 겁니다. 같은 날 정성호 법무장관 역시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특검의 브리핑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특검의 브리핑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변호인과 협의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한 건 특검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자체 논의를 하겠다면서 수용실에서 물러나자 더위를 피해 잠시 옷을 벗은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지난 후에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이 모포로 신체를 가렸지만 특검이 법적 근거 없이 속옷 차림을 임의로 촬영했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정성호 법무장관을 향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지적하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또 즉각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옷을 벗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엔 아니었으며 이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은 건 이 체포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재차 강조한 겁니다. 또 당시 상황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이 최서원 씨를 강제 구인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일단 특검이 변호인과 소환 조사 방식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 측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이미 특검이 물리력 사용을 예고해 놓고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칫 구치소와 수사팀의 인력이 이 전직 대통령 몸에 손을 대는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겁니다. 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또 협의 의사를 나타낸 만큼 일단 특검도 내일까지는 조율에 나서겠지만은 이 조사 방식 합의에 실패할 경우 이 영장 재집행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검은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위력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물리력 행사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한다면 1차 때처럼 이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특검이 구치소 교도관을 지휘해서 직접 수용실로 들어가게 해서 윤 전 대통령이 누워 있더라도 강제로 데리고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특검이 몸에 손만 대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형집행법 100조에서는 수용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위력으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등 7가지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직권남용이자 불법 체포라면서 서울구치소가 이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 측에서는요, 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이 조항이 바로 윤 전 대통령 사례에 해당한다면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사용하는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요,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체포영장 재집행을 대비해 이 구치소 측에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이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적극 협조하라는 이 구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특검이 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경우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속옷 저항 주장, 전직 대통령 몸에 손을 대느냐 안 대느냐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 보기에는요 민망하고요. 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망신감이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실제 주요 외신들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논란들을 관심 있게 다루면서 이 보도의 초점을 이른바 속옷바람에 맞추고 있어서 정말 낯이 뜨거울 지경인데요. 오늘 조선일보는 국제망신된 특검 브리핑이라는 제목의 이 기자 칼럼에서 이 같은 외신 보도와 또 특검의 정제되지 않은 브리핑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칼럼은 주요 외신에서 속옷이라는 단어로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됐다면서 이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기사 본문에 이 러닝 셔츠와 속옷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AFP 통신과 AP 통신은 각각 속옷 색상에 관한 정보는 없다. 새로운 저항 방법 같은 문장을 사용했다면서 행간에 조롱이 담겨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럼은 친여 진영이 이런 외신 보도에 환호하며 나라 망신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 국격이 훼손됐다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특검팀과 여권 지지층이 본인들도 국제 망신을 당하는 나라의 국민임을 잊은 양 이 사태를 즐기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 피해자가 어떤 복장 상태였는지 상세히 알린 특검의 브리핑은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개혁 명분으로 강조했던 인권보호수사 규칙에도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소환 조사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직 영부인들이 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건 김 여사가 처음입니다. 김 여사 측은 윤 전 대통령 측과는 달리요, 이 비교적 특검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단 김 여사 측 특검의 공개 소환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사무실 앞에 설치될 포토라인을 피해서 몰래 출석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김 여사는 내일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일보는 김 여사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 여사가 특검에서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소상히 진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보낸 출석 요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3가지 주요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조사에서는 특검법이 명시한 16개 혐의 가운데 우선 이 부분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있는 특검, 지난 2023년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제 예정에는 없던 우크라이나행을 결정한 그 배경, 또 이 시기에 주가가 급등한 삼부 토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입니다. 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당초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었는데요. 돌연 순방 일정을 연장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서 또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 재건 사업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한 이후 이 삼부토건 주가가 최고가로 치솟았고 이후 삼부토건 경영진은 이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약 36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외교 일정 변경과 이 삼부토건 주가 상승 간의 연관 관계를 두고 특검은 제3자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절차와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제 7시간가량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특검에 소환된 박 전 장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혹시 윤 전 대통령이랑 순방 일정 미리 논의하셨나요? 특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어떤 아는 대로 입장이랑 미리 논의하셨나요? 아는 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소식 가운데서요, 이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서 돌연 순방 일정을 연장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대통령들의 해외 순방 일정은 전부 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은 비공개를 하고 그 현지에서 언론에게도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라크 이런 곳 순방할 때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돌연 연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차림 체포영장 저항 논란이 주요 외신들이 다룰 정도로 지금 국내, 국제적으로도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지금 달라서 진실 공방 양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실 공방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또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특검의 이 브리핑은 매우 적절했다고 보는데요. 만약 특검이 당시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이 정도로라도 설명을 안 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수사받고 있는 이 피의자들, 영장을 받은 피의자들이 대략 그냥 거부를 하면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는구나, 이런 선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검법은 12조에서 이 중대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대국민 보고 의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설명을 하게 돼 있고요. 상세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도 사례에 맞지 않은 것이 더워서 그냥 벗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왜 다시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진실 공방의 문제가 아닌 거고요. 해외 외신은 이 상황을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을 때부터 장기간의 유치, 구금 시작의 의미가 있다고 상세히 보도해 왔기 때문에 수사 상황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외신에서도 당연히 수사받아야 될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거나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거나 수사에 응하지 않는 사실 자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도 자체도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 망신스러운 상황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만든 것이지 특검의
브리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고 논평할 때마다 참 민망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라도 국민을 좀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논란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팩트체크의 문제는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당시 구치소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촬영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검도 그 촬영 부분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촬영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특검이나 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는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